swing you rhythm, whether or not I come with. Step up and do your part. Swing everything that's ready to go. With every star, we are born again. Open your heart. 안녕하세요. 온 세상을 흔들어 춤추게 하고 싶은 스윙파크 대표 김잔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스윙 댄스가 뭔지 아시나요? 네, 이렇게 조용하시군요. 네,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이 장르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스윙 댄스는 여러분들 혹시 영화 라라랜드 아시나요? 그 영화에 나오는 춤이 바로 스윙 댄스라는 장르입니다. 제가 스윙 댄스의 1세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아무나 모르는 장르를 혼자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어렸을 때는 제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혹시 상상이 들어지시나요? 춤추는 걸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춤추는 걸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내성적일 것 같습니다. 내성적일 것 같습니다. 이 아래에 잠시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온순하고 착실하나 뭐가 돼요? 소극적입니다. 자, 그 아래 또 뭐래요? 착하나 끈기가 부족합니다. 자,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요.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뭐가 부족해요? 끈기가 부족하죠. 학년석차에 보면은 이렇게 약간 전체 여기 100명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한 8, 90대쯤 정도 이렇게 좀 뒤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상태로 고등학교에 진학하려고 하다 보니 저희 어머님께서 걱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뭐가 걱정되죠? 고등학교에 가려면 뭐로 나뉘죠? 성적으로 특목고에 갈지 아니면 인문계로 갈지 이렇게 나뉘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오시더니 이러는 거예요. 잔디야, 잔디야, 너 여기 가볼래?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어디에 갔냐면요. 제1회 여자 공업 고등학교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공공한 여자예요. 뜻하지 않게 저의 엔지니어로서의 삶이 시작이 됐어요. 중3이 되고 고1이 되면서 저희 집에도 좀 일이 있고 하면서 약간 철이 드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효도를 하고 싶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뭘 열심히 했을까요? 예, 공부라는 거를 생전 처음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자격증도 따고 이래저래 하면서 삼성종합기술원이라는 곳에도 입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이쯤 되면은 이제 어머님들께서 얘기를 합니다. 좋은 직장도 들어갔고, 이제 졸업도 했고, 직장도 있고, 나이도 들어가니까 뭐 하면 좋겠다? 결혼하면 딱 좋겠다. 이런 딱 시점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뭐 엄친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어느 정도 살아주고 있었던 시점이었죠. 근데 이때 저에게 복병이 하나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위앰프라는 프로그램으로 라디오 방송을 하는 게 있었어요. 개인의 라디오 방송이죠. 그래서 제가 재즈랑 뉴에이지 음악을 좋아해서 밤 11시부터 1시까지 방송을 했는데요. 그때 청취자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잔디야, 너 재즈 좋아해? 나 좋아해. 그러면 재즈로 추는 춤 춰볼래? 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얘기 드렸죠. 제가 좋다고 했을까요? 싫다고 했을까요? 싫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래서 얼마나 열정이 많은지요. 마에 59초를 뚫고 저를 무료 강좌에 신청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리 때문에 또 친구가 신청까지 해줬고 6번만 나가면 된대요. 그래서 갔더니 남자 50명, 여자 50명. 아니, 이 친구가 글쎄 이게 커플 댄스라는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제가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정말 지옥 같은 첫 번째 시간이 지나갔어요. 두 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싫었어요. 세 번째부터
스윙이 어깨 방방방 뛰잖아요. 이게 바운스거든요. 슬슬 이 바운스가 이거 신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딱 감았다 떴습니다. 그랬더니 3년이 지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제 몸이 어때요? 허약하고 빈약하고 그 다음에 근육이 하나도 없는 체력적 5급의 몸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선배한테 여쭤봤더니 발레를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레 학원을 이제 끊으려고 그러면 선배님 좋은 선생님을 좀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선배가 글쎄 그 선생님한테 저를 소개시켜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 아이는 챔피언이 될 아이예요. 저는 한 번도 그 선배한테 제가 챔피언이 되고 싶다는 얘기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선배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문제는 여기서 생겨요. 그 얘기가 싫지가 않더라고요. 제 마음에 이렇게 쑥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챔피언이 될 아이예요라는 말이 제 마음에 더 불을 지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 프로 엔지니어와 그 다음에 댄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그 중에서도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스윙 댄스 뭔지 아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도 손들지 않았던 아무도 모르는 이게 약 20년 전 얘기예요. 그럼 그때는 어땠을까요? 더 몰랐죠. 영화도 없었고 알려줄 사람도 없고 재즈가 뭐야? 이랬던 시대에 재즈로 추는 춤, 스윙 댄스를 알 턱이 없었죠. 정말 최악의 선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너무 좋은 걸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도 있지만 나를 미치게 하는 일로 선택을 하고 싶었어요. 자, 주변 친구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안 좋았어요.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잔디야, 너 그러다 큰일 나. 취미가 삶이 되면 힘들어. 어려워져. 그리고 그 길에 아무도 없잖아. 너 반드시 뭐 할 거야? 후회할 거야. 그때 제가 너무 고민이 되고 스윙 댄스는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사람들은 이러한 결정을 어떻게 했을까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마사 그레이엄인데요. 이분은 23살에 시작했어요. 그것도 아기를 낳고. 대단하죠. 근데 제가 스윙 댄스를 몇 살에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23살. 그렇죠. 23살에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랑 똑같은 나이에 춤을 시작했는데 창시자가 됐네. 정말 빨려 들어가듯이 그분을 막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는 미국 분이신데 유럽에서 인정을 받고 다시 미국으로 오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 운명을 테스트해 보기로 했어요. 어떻게? 대회라는 곳에 나가봤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자, 여러분 댄스 대회예요. 자, 뭐가 이상해요? 네, 의상입니다. 보통 댄스 대회인데 보통 예쁜 스커트, 스윙 댄스는 1950년대 춤이잖아요. 뭐 커스튬을 하든지 뭘 예쁘게 입어야 되는데 청바지에 티를 입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회 규정을 거의 몰랐어요. 사실 이 장르는 프로암이라는 장르인데 프로 한 분하고 같이 나가서 제가 아마추어에서 프로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미국에 딱 갔더니 한국에 내한했던 챔피언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서 손짓 발짓 막 하면서 바디랭귀지 하면서 제가 대회에 같이 나가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랬을까요? 오케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한테 딱 두 가지 물어보더라고요. 슬로우, 미디움, 패스트. 여러분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중간이죠? 미디움 하고 그 다음에 컬러를 물어보길래 나 녹색 셔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맞춰서 입어준 거예요. 원래 대회는 뭐예요? 안무도 있고 선생님이랑 준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악도 원래 정해져 있어야 되지만 저는 그럴 형편이 안 돼서 이 친구가 틀어주는 음악에 그냥 맞춰서 뭘 춰야 됐죠? 즉흥적 춤을 춰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겨우 프로 아마추어 되는데요.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알았습니다. 제 안에 뭐가 있다는 걸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걸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를 알기 시작을 했어요. 두 달 후에 한국에 왔는데요. 일단 스윙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쵸? 그리고 저는 일이 없고 연봉 한 300 정도? 네. 엄청난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뭔가 길을 만들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일로 만들까, 잡으로 만들까 고민을 막 하다 보니까 스윙 댄스는 재즈 음악에 맞춰서 추는 춤이니까 재즈를 좋아하는 사람이 스윙 댄스를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갔을까요? 재즈바에 갔습니다. 가서 앉아있다가 스윙 재즈 음악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춤을 췄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음악만 듣는 것보다는 춤을 같이 보니까 조금 더 재미있네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바 사장님이 오너가 뭘 갖다 줄까요? 음료수를 갖다 주기 시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하얀 봉투를 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과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분들이 바로 한국 재즈의 1세대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재즈 협회랑 같이 페스티벌도 가고 콘서트도 하면서 저의 꿈에 한 발자국씩 더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이제 일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저에게 두 번째 챌린지가 생깁니다. 아까 우승을 했잖아요. 그때 이후로도 매년 대회를 나갔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동양인은 안 돼. 뭐가 안 되냐면요. 인비테이셔널이라고 해서 대회에서 마스터로 인정을 해서 초대를 받거든요. 그걸 인비테이셔널이라고 해요. 제일 높은 레벨인데 한 번도 동양인은 그 대회에서 인비테이셔널에 올라간 적이 정말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널도 잘 안 올려줬었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제 선배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양인은 절대 안 돼. 포기해. 자, 근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기 싫어서 그만두는 거 괜찮거든요. 남이 안 된다고 해서 남이 포기하라고 그래서 남이 아니라고 해서 포기하면 어때요?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제가 캐나다 스윙 챔피언십에 이게 23번째인가 26번째 국기로 한국 국기를 달고 인비테이셔널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북미 투어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미국과 캐나다에서 레슨도 하고 마스터 클래스를 하고 스윙 댄서라면 누구나 꿈꾸는 그런 활동들을 해외에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제가 10개월의 투어를 해도 정말 많은 거를 사람들은 잃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여전히 일은 작고 생활은 힘들고 사람들은 스윙 댄스를 모르고 현실은 똑같이 어두운 거예요. 그때 제가 누굴 만나냐면요. 바로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자, 92세 그때 당시에 92세 레전드 선생님이고요. 전 세계 투어를 하면서 아직도 춤을 추시고 스윙을 가르치시고 무대에 오르시는 제가 이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저의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라고 저의 스토리를 쭉 얘기했더니 선생님께서 눈을 한번 지그시 감았다 뜨면서 딱 첫 마디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I know. 그래, 알아. 하는데 제가 엄청 펑펑 울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내가 가는 길 앞에 누군가가 가본 사람이 있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는 거를 아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저는 앞길 깜깜했거든요.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전혀 몰랐는데 이미 저의 길을 가보신 분 90년 먼저 가보신 분이 앞에 계신 거예요.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알아. 처음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아. 하지만 너는 너가 바란 대로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너무 행복하게 춤을 추시는 거예요. 무대 위에서. 그러면서 제가 내가 즐거워야 되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야 되는데 내가 너무 스펙 쌓기만 했구나 생각이 딱 들면서 제가 슬럼프에서 빠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퀴즈가 있는데요. 어떤 마인드가 제일 마지막까지 가고 우승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결과가 어찌 되었던지 간에 준비한 거를 끝까지 해낼 수 있는 마인드는 바로 부정, 긍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챔피언 트레이닝을 하는데요. 이때 항상 부정, 긍정의 심리로 갈 수 있도록 트레이닝 유도를 많이 합니다. 너무 부정적이지도 않게 너무 낙관적이지도 않게 하는 것이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쓰러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이 마인드가 여러분들 무엇을 하던 간에 해낼 수 있는 마인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튼튼한 대기업에 들어가도요. 30대 후반이면 이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1년 2개월이면 한 번씩 이직을 하고요. 정규직은 7년 2개월이면 한 번씩 이직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생 사는 동안 몇 번의 이직을 하냐면요. 바로 9번의 이직입니다. 어차피 9번 이직할 거라면은 내가 싫어하는 거를 해도 9번, 좋아하는 걸 해도 9번, 정말 좋아하는 걸 해도 9번. 아니면 남이 봤을 때 괜찮은 거 해도 9번이라면 이왕이면 그 9번 중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를 도전해 보는 게 어떨까요? 때로는 또 손을 놓칠 수도 있고 또 잡고 전력 질주할 때도 있고 숨을 헉헉거릴 수도 있겠지만 언덕에 올라가서 한참을 열심히 걷고 난 뒤에 올라간 뒤에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멋진 풍경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들만의 산 봉우리가 모두에게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아직 모를 뿐이에요. 누군가가 저에게 잔디야 너는 챔피언이 될 거야. 잔디야 너는 스윙 댄서야. 너의 천직은 그거야. 아니면 정말 어떤 사람이 저에게 미국에 갈 심지어 책이라도요. 저에게 미국에 갈 용기를 주지 않았더라면 제가 챔피언이라는 산 봉우리를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산 봉우리가 있을 겁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아직 도전해보지 않았고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은 누군가 혹은 그 무엇에 이미 챔피언입니다. 단지 지금 찾지 못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미 챔피언인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면 여러분들 모두 다 같이 챔피언입니다 라고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김잔디였습니다. 보러 오시는 관객분들의 연령대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 무대 컨셉이 10대부터 100세까지 올라가는 무대여서요. 아까 레전드 선생님들 90 몇 세 분들 또 무대 위에 오르시잖아요. 실제로 20대부터 90대 때까지 무대에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아이들부터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까지 오셔서 그 공연을 보시고 저는 이렇게 그냥 즐거움보다는 각자 마음 안에 불씨를 갖길 원하거든요. 그 삶에 대한.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다 이렇게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타겟은 전 연령층이 같이 와서 소통하는 것입니다. 재즈라는 장르가요. 아이들에게는 아이유의 분홍신이 스윙 재즈라면요. 어르신들에게는 트로트가 바로 스윙 재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은 그때 옛날에 그 음악들을 회상을 하시고 또 아이들은 저거 아이유의 분홍신 혹은 울랄라 세션의 스윙 베이비 음악 그리고 라라랜드 음악, 위대한 개츠비 음악으로 이렇게 전 세대가 같이 소통하면서 즐거울 수 있는 공연을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요? 그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즐거움인데요. 사람들이 이 공연이나 스윙 댄스를 통해서 그 즐거움을 보잖아요. 그럼 그게 엄청난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첫 번째 공연 무대를 끝냈는데요. 한 40대, 50대 되시는 여성 두 분이 오셔서 제 손을 뚝 꼭 잡으면서 선생님,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제 생애 최고로 행복한 날이었어요. 라고 얘기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소중했냐면요. 제 찾기 힘든 카페까지 찾아오셔서 저희 대문에다가 후기를 그렇게 남겨주신 거예요. 자기 생애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걸 위해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저에게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많은 실패를 경험하셨다 했는데 네, 실패를 하다 보면 한 번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어떻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는지가 되게 궁금해가지고 네. 한번 꼭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네. 드렸습니다. 여러분, 포기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아세요? 긍정적 포기와 부정적 포기가 있습니다. 부정적 포기는 뭐냐면 그냥 아예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정말 좌절하는 거고, 긍정적 포기가 있는데, 근데 사실 이거 잘 하셔야지 되는 게, 제가 어느 업계든 3년에서 5년이면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안 되는 건데 포기하지 않아서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에 있어야 해서 이제 힘들어는 하지 마시고요. 딱 봤는데 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긍정적으로 내가 다른 일에서 더 빛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만약에 이게 단순히 저의 마음의 투정이거나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거라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먼 훗날에 있을 저의 풍경을 그리면서 오늘도 한 번 하루만 잘 살자. 하루만 잘 살자 하는 마음으로 하루 가면 어떻게 되죠? 365일이 되고 그게 합쳐지면 5년, 10년이 되거든요. 그러면 벌써 뒤에 엄청난 풍경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포기를 하실 때에 이걸 내가 투정인지 아니면 진짜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여러분들이 즐거우시다니 오늘 저의 성공의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만의 안에 숨겨져 있는 챔피언을 꼭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